자,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리플을 눌러왔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런 규제 명확성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되면서 신규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기다리던 표결 일정이 9월 15일로 연기되면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규제 호재가 사라졌고 그동안 기대감으로 먼저 들어왔던 물량에서 차익 실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앞두고 새로운 자금마저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줄 신규 매수세가 사라졌고 결국 리플 가격은 다시 1,400원 선까지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리플은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긴 하락 흐름을 이어온 뒤 현재는 다시 1,4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1,52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가격은 이 중심선을 크게 밑돌고 있고 밴드 하단인 1,400원 부근까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RSI 역시 27선까지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매수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1,400원 선에서까지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홀더들의 손절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하락폭은 한 번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하락 구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도 밀렸고 CPI까지 남아 있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리플은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포가 가장 커진 1,400원 부근에서 자신의 물량부터 정리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막상 이후 다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리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상승을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뒤늦게 추격합니다. 결국 지금 하락만 보고 공포의 물량을 정리하면 가격이 가장 불안한 구간에서 자신의 물량을 먼저 던지고 실제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같은 리플을 다시 사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도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상승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뒤늦게 물량을 받아주면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가격 하락 속에서 고점 차익 실현 물량과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지면서 기존에 나올 수 있었던 매도 물량은 상당 부분 소화됐습니다. RSI가 27선까지 내려올 정도로 공포 매도가 이어졌다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 버티지 못하고 던질 물량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낮아질수록 다시 강한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가격 상승폭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장의 매도 압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맞물려 아직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물량까지 다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클래리티 법안도 연기됐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락업 물량까지 풀리고 대규모 리플까지 거래소로 이동한다면 이제 더 큰 폭락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단과 대규모 보유자들 역시 거래량과 신규 매수세가 부족하고 가격이 1,400원 초반까지 크게 내려온 지금 구간에서 자신들의 대규모 리플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량을 그대로 매도하면 리플 가격부터 먼저 무너지고 자신들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까지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단과 대규모 보유자들이 락업 해제를 통해 앞으로 시장에 풀리는 리플 물량과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대규모 물량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물량을 받아줄 강한 거래량과 신규 매수세를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은 단기적으로 1,400원 선이 무너지면서 한 번 더 강한 하락이 나오는 상황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공포에 자신의 물량부터 던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된 하락으로 시장의 매도 압력은 이미 크게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대규모 리플 물량의 거래소 이동까지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단순한 추가 하락이 아닙니다. 락업 해제를 앞두고 지금보다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재단의 일정 때도 대규모 XRP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한 이후 작게는 60%,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됐죠?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관심과 신규 매수세가 몰리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과 대규모 XRP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결국 리플 가격은 순식간에 큰 폭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대규모 XRP 물량이 1년 만에 다시 재단의 일정과 맞물려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번 큰 가격 상승 직전에 나타났던 물량 흐름이 1년 만에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XRP가 거래소로 이동한다는 이유만 보고 무조건 폭락만 생각해서 공포에 자신의 물량부터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량을 받아줄 강한 거래량과 신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락업 해제를 앞두고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리플을 무조건 끝까지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 XRP가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유만 보고 겁을 먹어서 너무 일찍 물량을 정리하면 락업 해제 전에 나오는 다음 강한 가격 상승을 그대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왔는데도 더 올라갈 거라는 욕심 때문에 고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락업 해제로 새롭게 풀리는 물량과 지금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대규모 XRP 물량이 실제 매도로 쏟아지는 순간 큰 가격 하락을 그대로 맞으면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큰 상승을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뒤늦게 추격하고 정작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해야 할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욕심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대규모 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가장 공포가 큰 가격에서 자신의 물량을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올라갈 때는 가장 높은 가격에서 사고 떨어지고 나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팔면서 같은 리플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플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과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XRP 트랜잭션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번에도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와 이후 대규모 XRP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정리된 다음 다시 재매수해야 하는 시점까지 저번부터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번에도 이런 내용을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나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지금 대규모 XRP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단순한 지갑 정리일 수도 있지 않냐고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물론 거래소 이동만으로 실제 매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1년 만에 다시 재단의 일정과 대규모 XRP 물량 이동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이 물량이 언제 실제 매도로 바뀌기 시작하느냐이고 가격이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이미 가장 좋은 대응 타이밍은 지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1달러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왔다고 공포에 리플 물량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려하는 건 락업 해제 전에 나오는 다음 강한 가격 상승이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건 락업 해제 이후 대규모 XRP 물량이 실제 시장에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라는 욕심 때문에 매도를 미루고 락업 해제 이후 대규모 물량이 실제 시장에 풀린 다음에야 뒤늦게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가장 좋은 매도 가격은 이미 지나가 있고 결국 상승은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큰 하락만 그대로 맞으면서 또다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목표 매도부터 미리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정보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